자, 안녕하세요. 동훈쌤입니다. 오늘은 망한 생기부 특징 탑3를 살펴보면서 혹시 내 생기부가 여기에 해당하진 않는지 아니면 이제 막 고등학교 들어가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꼭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안 하면 내 생기부 완벽해질 수 있어요. 자, 망한 생기부 탑3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너무 많은 활동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활동을 많이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안 되는지 이따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 활동 중심 생기부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생기부에 활동을 들어가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같이 한번 볼 겁니다. 다음에 아무 동아리나 가입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은 이 동아리의 성격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 아무 동아리나 가입한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이 1, 2, 3에 해당하는 망한 생기부 특징 탑3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oo much 활동이에요. 이 너무 많은 활동이 왜 생기부에 독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이 생기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 수시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재다능한 학생처럼 보이고 싶어서 여기도 참여하고 저기도 참여하고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무분별한 활동은 나만의 강점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너무 많이 하면은 이 학생은 도대체 뭘 잘하는 학생이지? 이 학생의 강점은 도대체 무엇이지? 부각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또 활동의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수학교육과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국어 활동에도 참여하고 또는 과학이나 음악 활동에도 막 참여했어요. 그럼 수학교육과에 지원했을 때 이거 일관성이 없는데 이 학생은 도대체 어떤 강점이 있을까 알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본인의 관심사가 다양해서 이것저것 해보는 거 굉장히 좋아요. 나는 뭔가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고 싶다. 좋지만 이 무분별한 기록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생기부에 넣으면 안 돼요. 선별적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 활동들 중에서도 내 진로와 연관된 활동들을 선별해서 잘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지원자의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만 기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요 이것도 뽐내고 싶고 저것도 뽐내고 싶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내 진로 로드맵에 맞는 나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것만 기록해야지 전부 다 기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심사하는 교수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했던 활동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와 어떤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죠? 이 활동과 나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거 생기부에서 마이너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과 목표 간의 연계성이 굉장히 부족하면 시간 낭비될 수 있겠죠.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이게 내 진로와 연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공부도 안 하고 활동 열심히 했는데 시간 낭비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의 목표에 다가가는 길일 수도 있겠죠. 자, 또한 이 생기부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방금도 말했듯이 이 활동을 하느라 공부할 시간을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공부하기도 바쁜데 활동 많이 했는데 이거 이상한 거나 하고 있다? 굉장히 안 되죠. 전략적으로 내 진로 로드맵을 그려서 나의 진로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를 같이 선생님 또는 부모님 아니면 컨설턴트와 같이 로드맵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깊은 탐구를 할 수 있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고 이 활동들을 한 건 다 정리해서 또 생기부에 정리해야 되니까 적절하게 효율적인 로드맵을 짜서 앞으로 나아가자 이겁니다. 자, 방금 전까지는 무분별한 활동이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활동 중심 생기부를 볼 거예요. 아니 선생님, 활동 중심 생기부가 도대체 무슨 말이죠? 생기부에는 당연히 활동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내가 했던 활동들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기록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내가 지금 이 생기부를 기록할 때 단순히 뭐뭐 했다, 이러이러한 활동에 참여했다, 이러면 너무 아쉬워요. 굉장히 질 좋은 활동들을 했는데 그걸 지금 텍스트로 담는 과정에서 단순 나열식은 너무나도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순 나열만 하지 않고요. 정말 많은 양으로 승부하는 생기부는 10년도 더 전에 끝나버렸어요. 생기부 페이지가 20페이지, 30페이지를 넘어서 나는 생기부가 빵빵하다. 이거 절대 좋은 말 아닙니다. 정확하게 나의 활동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 바로 이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이 구체적 진술이라는 건 단순히 활동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변화 과정을 겪었고 또는 이걸 통해서 어떤 성장을 했는지를 강조해야 됩니다. 단순히 한 거로는 이 학생의 역량을 파악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한 내가 이 활동을 어떤 2학년, 어떤 3학년 또는 어떤 동아리에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동아리 활동이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동아리에서 어떤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
그런데 이 단순히 사회봉사 활동을 넘어서서 조금 더 국제적인 관계나 아니면 사회 활동을 심화해서 특정 계층에 대한 봉사를 하고 싶다. 언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2학년 때 또는 1학년 2학기 때 이렇게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만 의미 있는 생기부가 된다 이거예요. 또 먼저 이 생기부를 쓰기 전에 이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생기부는 대학교 교수들이 보겠죠. 이 교수님들이 생기부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학업 역량입니다. 정말 이 학생이 우리 학과 또는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는 이 학생의 적성이 우리 학과와 딱 알맞게 떨어지는지 이 학업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강조하기 위해선 당연히 나의 강점을 강조해야겠죠. 다른 학생과 차별화되는 나만의 강점. 저는 이 학과만을 위해서 고등학교 3년을 살았습니다. 또는 제 적성 또는 제 교과 적성이 이 학과에 너무나도 들어맞습니다. 라는 나의 강점을 강조해야 됩니다. 자, 또한 이 목표가 일관적으로 형성돼야겠죠. 1학년 때 뭐 의사 되고 싶어요. 2학년 때 변호사 되고 싶어요. 근데 3학년 되니까 현실을 깨닫고 그냥 공대나 가야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1학년 때부터 정확하게 진로 로드맵을 그려서 일관적인 목표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진로 목표를 약간 명확하게 설정해야 돼요. 저는 약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과 과목 선생님 또는 입시 컨설턴트와 같이 상의를 해서 지금 정확하게 하고 싶은 게 없어? 괜찮아. 그래도 본인이 관심 있는 교과 과목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면서 약간 기반을 쌓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 기반을 쌓아가면서 거기 위해서 활동들을 하다 보면 나의 진로를 또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깔때기형 생기부를 만들어야 돼요. 깔때기는 위가 크고 아래가 좁죠.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오면서 1학년은 진로 탐색 시기, 2학년은 진로 확정 시기, 3학년은 진로 심화 시기로 우리가 보통 설정을 합니다. 깔때기형이 되지 않으면 약간 매력 있는 생기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동아리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망한 생기부 탑3 해가지고 세 번째 기억납니까? 아무 동아리나 가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 동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고등학교 올라간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중학교 때는 내가 재미있는 동아리 했었고 아무 동아리나 들었을 때 나에게 큰 불이익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동아리라는 건 단순히 나의 흥미와 취미를 할 수 있는 동아리? No. 나의 진로를 정확하게 탐구할 수 있는 동아리여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못 간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이제 3월 새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쌤 저는요 그냥 친구랑 같이 이거 하기로 했어요 라는 학생들을 몇 명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이거 말려야 돼요. 친구 따라 갔다가 망해요. 강남 못 갑니다. 그죠? 2학년 3학년 친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친구가 뭐가 중요해요? 그 동아리에 친구가 한 명도 없어도 이 내 생기부의 텍스트로 남는 동아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흥미 위주의 동아리 금지. 또한 이 경쟁률이 낮은 동아리도 금지예요. 좀 경쟁률이 높은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기도 하죠. 근데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면접 준비하기 싫어요. 또는 저 면접 준비하기 좀 두려워요. 그래서 약간 경쟁률이 낮은 동아리에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안 돼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왜 경쟁률이 높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의 진로와 연관된 또는 내가 정말 흥미가 있어서 심화 탐구를 하고 싶은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이 망한 생기부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역시 진로와 연계된 동아리를 선택해야겠죠. 당연히 내 관심 분야와 일치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전공 적합성을 강화해야 된다. 선생님 그러면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전공 적합성이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노력 또는 관심 그리고 얼마나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등등 즉 교수님들이 봤을 때 이 학생이 우리 학과의 이 전공과 적합한 학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을 생기부에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수학교육과에 가고 싶어요. 그럼 수학교육과라는 건 당연히 특수학과겠죠. 단순히 수학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특정 동아리에 들어가서 교육봉사 동아리도 괜찮고요. 또는 굳이 교육봉사 동아리가 아니어도 어떤 동아리에서 내가 수학적 지식을 또는 다른 지식을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또는 그런 교수법을 활용하는 그런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진로 연계 동아리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면접에 떨어졌어요. 또는 실수해서 제 진로와 관련 있는 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비관련 동아리에 들어갔어도 충분히 좋은 생기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바로 인성 측면을 강조하는 거겠죠. 보통의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약간 생각 없이 학교를 가서 아무 동아리나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럴 땐 나의 인성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학과별로 인성 측면이 약간 덜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학과들이 나눠져 있지만 나는 이런 학생이다 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활동이 될 테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울지 말라 이거예요.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 같은 입시 컨설턴트가 도와줄 테니까 선생님 저 어떡하죠? 그러면 오세요. 생기부 만들어 드릴게요. 비관련 동아리 들어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아야 이유가 뭐냐면 진로와 활동을 연계시키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면접 블라인드예요. 즉 동아리 이름은 교수님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뭘 통해서 이런 전공 적합성이나 동아리를 평가하냐면 활동이에요. 이 학생이 특정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 학과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또는 우리 학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진로 계획과 연계시키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은 1학년 때 축구부를 들어갔어요. 그럼 뭐 축구 진로가 있나 보다? 아니요. 그 친구 과학 너무 좋아해요. 연구원이 되고 싶답니다. 근데 축구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말렸거든요. 축구부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그 친구가 이 연구 동아리의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축구부에 들어갔죠. 그때 어떤 식으로 생기부, 즉 향후 진로 계획과 연계를 했느냐? 바로 스포츠 사이언스와 연계를 한 겁니다. 현재 축구 또는 스포츠는 단순히 피지컬로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굉장히 과학적인 연구 방법 그리고 과학적인 훈련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 손실 없이 효율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는지 또는 경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보충 옷들 또는 신소재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은 부분과 연계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든 간에 블라인드예요. 활동과 진로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기부 꿀팁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분별한 기록은 안 된다. 우리 처음에 얘기했죠. 활동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다 적으면 안 돼요. 선별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자, 목표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목표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친구들 너무 베스트예요. 하지만 내 목표가 바뀌었는데 어떡하죠? 선생님 1학년 때는 정말로 의사가 되고 싶었다가 갑자기 약간 피가 무서워요. 저는 그냥 문과 가야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본인의 진로가 변화된 계기를 정확하게 서술하면 됩니다. 근데 그 계기는 사실 학교 수업에서 바뀌게 되는 건 약간 힘들어요.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 약간 다르거나 아니면 내 적성과 맞지 않아서 다른 동아리를 들어가 봤더니 내 목표가 바뀌게 되었다. 계기만 명확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 전략적으로 동아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아무 동아리나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 혹시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활동을 전략적으로 하면 되겠죠. 바로 이 전략적 동아리 활동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지금 많은 친구들 동아리 면접 다니고 있을 겁니다. 또는 동아리 OT 다니고 있을 거예요. 꼭 생각하세요. 정말 이 동아리가 나의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흥미 위주의 동아리인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깔때기형 생기부예요. 자, 우리 1학년 때는 진로 탐색 기간 굉장히 넓죠. 2학년 때는 진로 확정 기간 어느 정도의 진로가 확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3학년 때는 진로 심화 기간이로 동아리나 교과 과목의 세특 또는 동아리 활동들이 심화로 들어와야 돼요. 흔히들 생각했을 때 다양한 활동들 또는 저는요 공대 갈 거니까 또는 뭐 공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공학 계열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어요. 거기서 딱 하나를 고르시는 거예요. 한 두세 개 정도 골라도 괜찮습니다. 그 두세 개를 심화 탐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 분야를 다 한다. 난 다재다능한 사람이다. 그 부분은 약간 교수님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골수팬처럼 하나를 파는 학생, 이 학생들을 약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깔때기형으로 무조건 생기부를 꾸며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억지로 연계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저는요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도 아니었고 또는 그렇다고 해서 또 진로와 관련된 활동도 아니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제 진로와 연관시킬 수 있겠죠? 했을 때 억지로 연계시키잖아요. 다 티가 나요. 교수님들이 이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딱 보면 얘는 약간 억지스러운 냄새가 난다. 아니면 이거 약간 사교육 냄새가 나는데 하면 또 마이너스겠죠. 아까 말했듯이 정말 비관련 동아리와 비관련 활동들을 했다. 그럼 그냥 나의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는 생기부가 돼야 돼요. 인성 측면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또 수학 교육과를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국어 시간에 했던 활동들이 이 수학과 연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국어적 능력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나는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그 중에서 수학 교육과에 딱 맞는 그 부분을 보여준다면 이 생기부는 아주 베스트가 될 수 있겠죠. 억지 연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안 되는 생기부 특징들을 모아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생기부 잘 쓸 수 있죠? 방금 말한 것도 안 하면 돼요. 무분별한 기록도 안 하면 되고 활동만 나열하는 거 안 하면 되고요. 또 아무 동아리나 가입하는 거 안 하면 됩니다. 그것만 안 해도 굉장히 질 좋은 생기부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도 좀 막연하고 선생님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해왔는데 또는 앞으로 이런 활동들을 할 건데 어떻게 생기부를 써야 되는지 약간 막막합니다 하시는 분들 연락주세요. 제가 생기부 끝판왕으로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게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